유통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4월 중순에 시작했으니까 4달 정도? 4달 좀 넘었네요. 그러면은 지금 첫 명절 맞으시는 거네요? 어때요? 그러면 그렇게 조회수 한 10만 정도씩 나오면 좀 주문 건수가 좀 달라지나요? 그쵸.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 릴스라는 영상을 올리면 네. 주문이 들어와요. 네. 소를 온전히 내가 한 마리 팔아가지고 7, 8일 벌 수 있느냐? 못 벌어요. 한 500kg 잡고 네. 팔면 한 300 왔다 갔다? 순수익으로. 300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못 팔면 더 안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잘 파는 사람들은 한 마리 팔아서 뭐 500 이상 남길 수도 있고, 못 팔면 뭐 100만 원도 못 남길 수도 있고. 직접 해보시니까?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그러니까 소를 키우고 출하만 했을 때는 이거 정육하는 놈들이 다 버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뭐 경매하거나 뭐 도메인들이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는 육성우들 칸인가요? 여기 비육이랑 네. 섞여 있어요. 여기 애들이 아직 거세하기 전 육성우들이랑 네. 경산 비육 좀 있고, 그 안에 거세우들, 거세 비육. 저 안에가요? 네, 안쪽에. 얘가 몇 월생이지? 얘들이 한 7개월 됐어요. 지금. 얘네가 7개월이에요? 7개월 정도 됐어요. 이 정도? 네, 이번 달에 이제 거세하려고 대기하고 있고. TMR에 따로 이거 조사료 드레싱 해주시네요? 원래 예전 그 방식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 사료로 따로 만들면 좋은데 네. 캐파가 많이 안 돼가지고 네. 그걸 따로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어찌됐건 또 조사료는 더 좋아되니까 그쵸, 지금 그쵸. 드레싱 할 수 있는 방법이 드레싱하는 거 말고는 없어가지고 드레싱해서 이제 주고 있고. 그러면 사료는 전체는 그걸로 하세요? 그냥 원피딩 하나 네,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육성 구간만 그냥 드레싱 툴 해주는 걸로 조사료를 좀 보충해주고. 그럼 후기에는 배합 사료를 따로 드레싱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 라인으로 아니요. 그냥 다 발효 사료만 해놓고. 발효는 그럼 며칠 정도 하세요? 이제 3주 기준 잡는데 3주? 네, 상황 봐가지고 왔다 갔다. 날짜 적어 놓으시는구나 이렇게. 네, 날짜 적어놓고.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배합하세요? 일주일에 2번 해가지고 3주 하는데, 지금 먹는 게 아직 안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봐서 떨어지면 하고 있어요. 보통 한 일주일에 1번, 2번 하고. 그럼 저쪽 꺼진 거는 이제 생산한 지 조금 된 거죠? 네, 저는 지금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네. 7월 달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해서 쫙 쪼그라들었구나. 네. 그래서 저기서부터 쓰고 이제 이쪽 다 쓰면 또 여기도 채워놓고. 야, 이거 통백 작업 만만치 않으실 텐데. 그쵸. 근데 또 이제 동생이랑 같이 하니까 다행히도 딱 시작할 때 동생이 들어와가지고 혼자 했으면은 좀 막막했을 텐데. 뭐 그러면 지게발에다가 걸어놓고 하세요? 네, 시계발에 걸어놓고. 그러니까 혼자는 이게 구조적으로 약간 좀 버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육체적으로 힘들다기보다도 누군가 옆에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둘이 하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배합기는 스팀이랑 되는 건가요? 그냥 일반 배합기인가요? 아래 이제 열매체 있어가지고 열을 좀 줄 수 있는. 스팀까지는 필요 없고 열매체 정도만. 여기가 옛날에 지내셨던? 네, 옛날에 총각대 살았던데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기가 거기예요? 막 종종 컨테이너 다시 하신다고 맞아. 막 올리셨던 거. 이거 공사하신 거예요? 네. 대박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리할 때도 쓰고, 뭐 유튜브 저도 릴스 요즘. 그러니까요. 저도 릴스를 봤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릴스를 계속 하고 있는데, 릴스 말고 유튜브랑 스레드랑 이런 것들 좀 더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한우 고기 유통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판매 시작하신 지? 지금 4월 중순에 시작했으니까 4-5달 정도? 네, 4달 정도? 4달 좀 넘었네요. 그러면은 지금 첫 명절 맞으시는 거네요? 어때요? 좀 해보시니까? 그냥 소만 키울 때가 좋았다. 진짜요? 네. 근데 다들 뭐 저도 그렇지만 다들 그 꿈은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쵸. 좀 본인 소 팔아보고 싶기도 하고. 맞아요. 다들 뭐 소 키운 사람이라면 자기 소 먹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고, 저도 이제 사업 쪽이나 그러니까 농장 말고 그 외적인 걸 계속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찾아서 하다가 이제 어찌 보면 고기 파는 것까지 왔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다는 게, 농장 겸업을 같이 하니까 이거에 하나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2개를 나눠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물리적인 시간상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뭐 고기를 팔아본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그 시간 투입, 노력 대비 뭔가 성과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이제 온전히 힘을 쓰면 좋겠지만 또 농장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손을 놓을 수가 없죠. 네. 네. 이걸 양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육체적, 정신적 어떤 힘듦. 그리고 또 초기에는 내가 넣는 인풋만큼 바로 아웃풋이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그쵸, 그냥 그쵸. 거의 제로다가 이제 한참 넣어야 조금씩 올라가는. 맞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약간의 이제 요령이 생긴 단계인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오프라인 매장도 없고 온라인으로 특히 이제 자사몰이 있긴 한데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인스타로만 오로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홍보한 만큼 팔려요. 아, 그래요? 네, 홍보한 만큼.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으면 아예 안 팔리고 쉽지 않구나. 게시물이라도 네. 뭐 스토리라도 하나 올려야 팔리는데 제가 계속 릴스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하고 네. 지금 한 4개월 동안 릴스를 거의 한 50개, 60개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네, 아, 제가 해보니까. 인스타를 안 해서 몰랐어요. 50개 올렸는데 네. 그 이유가 네. 올려야 팔려요. 한 개라도 올려야. 아.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네. 광고비가 있으면 광고비를 써가지고 그냥 광고로 돌릴 텐데 네. 그 비용을 절약하고자 네, 내가 직접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데 어떤 뭐 기획도 해야 되고 촬영, 연출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 올리는 들어가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올려야 또 판매가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만큼 팔린다는 게 있으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 하면 안 팔리고 거기서 오는 힘듦. 하면 또 팔려. 지금 이제 팔로워가 10,000명인데 이게 보면 만을 기준 그러니까 하나 올리면 네. 조회수 만은 찍혀요. 만은 찍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정말 잘 나오면 한 10만까지 나오고 10만도 나온다고요? 10만. 예. 근데 막 많지는 않고 뭐 한두 개 정도 있고. 아니 그래도 한두 개가 10만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네. 그리고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저희 와이프가 나오면 네. 뭐 3만, 5만 이렇게 찍히기도 하고 네. 제가 나오면 뭐 만 겨우 찍히고 아 이게 다르구나. 인기가 없어요. 요즘은 성적 어때요? 지금 30개월 딱 맞춰가지고 출하하는데 네. 도체가 500 한 15kg 나왔고 진짜 크네요. 30개월 30개월 맞춰가지고 네. 그리고 등심이 114인가? 등심이 진짜 크다. 111인가 114? 아무튼 네. 그 110이 넘었고 네. 등지방도 네. C가 한 마리도 없고 다 AB 12 등지방이 12, 13 좀 안 된 거. 아 C가 한 마리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근내도 7.8인가? 나왔으니까 네. 야, 그 단가 타이밍도 잘 봐야 되는데 네. 시세 시세 타이밍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작년부터 그걸 잘 못 맞추겠어. 시세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라 그냥 뭐 평범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는 만족스럽다. 성적은 그러면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한 23년, 22년, 23년 제가 성적 받았을 때도 엄청 좋으셨잖아요. 네, 그때 뭐 그 정도 성적 계속 더 올라간 거라고 보면 돼요. 네. 더 올라갔어요, 성적은. 근데 이제 시장 단가도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했으니까 단가는 1,000만 원 겨우 좀 넘는 수치가가. 그러면은 고기 하는 거는 수익적으로는 아직은 좀 적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건지. 수익이 네. 나고 있다고는 봐야죠. 근데 아. 크진 않다. 지금 한 달에 한 마리 정도 도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한 달에 한 마리. 딱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네네. 그 양이 딱 한 달에 한 마리. 저도 그렇지만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 본인 소를 이제 도축하고 판매를 하려면 어떤 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그거 되게 막연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소를 도축장에 보내고 그리고 도축비를 내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특정 업체로 보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일단 만약에 내가 내 소를 팔고 싶다 네. 라고 하면 팔 수 있는 판로가 네. 가장 첫 번째. 그렇죠.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판로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판매, 특히 인스타로 홍보해서 팔겠다라는 그리고 명확한 어떤 그 타겟층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하는 경우고 네. 이제 만약에 판매가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막연하다. 네. 뭐 주변에 되겠지, 주변 뭐 지인 장사 조금씩 되게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절대 안 돼요. 망하는 지름길이고 아. 확실히 네. 내 소를 어느 정도 사줄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게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 이것도 안 돼 있다. 그러면 도전하는 걸 비추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소를 도축하는 건 도축장에다 도축비를 내면 해주는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40만 원 정도 되네. 39만 원, 40만 원. 그 덩어리로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해주는 게 이제 그거는 돈 주면 하는 거라서 되는데 이거를 도축 말고 발굴 말고 정육 세부적으로 내가 그 고기 구이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하는 걸 정육이라 하는데 정육을 내가 직접 가공장을 차려서 할 건지 그러니까 루트가 두 개예요. 가공장을 차려서 할 건지 아니면 OEM이나 뭐 위탁을 맡겨서 할 건지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팔로. 그렇죠. 팔로가 가장 제일 중요하고 핵심. 여기서 많이들 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막연하게 뭐 팔겠지 개념은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절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로 팔아야지.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의 홍보를 도움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티켓 파워가 있으니까 좀 팔겠지? 그나마 좀 있었는데 그것도 좀 두리뭉실했어요. 왜냐면 한 번도 안 팔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팔릴지에 대한 감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고 정말 세부적인 타겟팅이 돼야 되는데 거의 한 99.99%가 여기서 허들 넘기 힘들 테고 넘었어. 넘은 다음에는 내가 직접 가공장을 차려서 할 건지 아니면 OEM을 맡길 건지 두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OEM을 찾아가지고 맡기는 경우예요. 근데 OEM 찾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게 OEM 그 가공장에서 나는 그냥 정육만 할 수 있다. 패킹 이런 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가 있을 수 있고 나는 패킹까지 다 해주겠다. 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패킹도 하고 나는 택배까지 보내주겠다. 이런 업체가 이렇게 세 군데가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육도 해주고 패킹도 해주고 택배까지 보내주겠다라는 업체를 찾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업체를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없어요. 없다고 보면 되고 저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정말 운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경우고 스스로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정육, 패킹, 택배까지 해줄 수 있는 업체 찾는 거부터가 또 굉장히 큰 허들이다. 그래서 이걸 찾기 힘드니까 그럼 내가 가공장을 하면 되지 않나. 근데 가공장도 그 해썹도 받아야 되고 뭐 건물도 있어야 되고 기계 장비도 있어야 되고 최소 억 단위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임대를 한다고 하면 좀 비용이 더 절감되겠지만 해썹을 받기 위한 시설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수천만 원이 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 세팅을 했어요.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세팅을 한 다음에 내가 직접 이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작업자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작업자 한 명을 붙여야 될지 두 명을 붙여야 될지 그 계산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고정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치면 이것도 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근데 운 좋게도 나 삼촌이 정육점 해. 여기서 할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러게 되면 이제 지인 통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건데 근데 그 삼촌이 정육점만 하지 거기서 패킹까지 다 해가지고 택배까지 보내줄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다 신경을 써가지고 찾아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가공장을 차리는 거는 내가 뭐 대출을 받던 지원사업 받아서 했어요. 한 1억 들여서. 그러면 거기 이제 시설비는 고정비니까 투입이 됐어. 그럼 이제 인건비랑 거기 유지비가 또 공통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직원을 한 명으로는 힘들 거예요, 아마도. 두 명을 했어요. 그럼 최소 이거 정육하고 전문가들 최소한 300 이상 줘야 될 텐데 두 명 하면 600이에요. 그럼 내가 고기를 팔아가지고 600만 원을 벌어야 마이너스는 안 되고 유지되는 수준인데 600만 원이 뭐야? 거기 막 전기세, 공통비 하면은 최소 7, 800은 벌어야 번전을 하는데 소를 온전히 내가 한 마리 팔아가지고 7, 800 벌 수 있느냐? 못 벌거든요. 아, 그래요? 못 벌어요. 네, 한 마리 팔아가지고 뭐 벌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거는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라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못 벌어요. 그러면 최소 한 달에 2마리 이상을 팔아야 돼. 최소 2마리. 한 마리 팔면 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요? 이게 그 딱 떨어지게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OEM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새우 같은 경우에 한 500kg 잡고 팔면 한 300 왔다 갔다 순수익으로 300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못 팔면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자료가 있어서 봤었는데 나름 공식력 있는 뭐 어디
나왔던 건데, 우리 농가가 소 팔면 뭐 수치가가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라고 하면 네. 소비자가가 되면은 16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2배 정도 네, 늘어나니까 한 800만 원을 막 마진을 본다라고 막 생각하는데 유통 쪽에서 근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닌 거네요. 전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비쌀 수밖에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직접 해보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소를 키우고 출하만 했을 때는 이거 정육하는 놈들이 다 버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뭐 경매하거나 뭐 도메인들이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게 키운 소를 그래도 비싼 값 주고 사주고 또 팔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각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이 더 늘어났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그거 안 하면 농가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소 한 마리 팔아도 실제로 농가에서 판다 해도 뭐 그렇게 막 엄청난 수익을 못하고, 근데 이게 진짜 그 어떤 파는 노하우라든지 가격 책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한계란우 기준으로는 한 마리 팔면 한 300 왔다 갔다 벌지 않을까? 이런 계산하고, 이게 그러니까 답이 아니고 직접 대략적인 거라서. 그러면 그것도 궁금한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내 소를 이제 유통하려고 하면 흔히 그 비선호 부위라고 하잖아요. 구이용 아닌 것들. 맞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직접 처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비선호 부위라든지 모든 부위를 깔끔하게 정말 알뜰하게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진짜 한 마리 팔고 한 400, 500 남길 수도 있고. 수익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군요. 나고, 못 팔았다. 뭐 정육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국거리 이런 게. 그럼 진짜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국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만약에 그냥 내가 가공해서 파는 게 아니고 덩어리째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냥 거의 마진 안 남기고 그냥 넘기는? 거의 뭐 도매가로 넘기는 수준이고. 그런 방법이 있긴 있네요. 또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한 마리 팔아서 남길 수 있는 그 레버리지 같은 게 편차가 엄청 클 거다. 정말 잘 파는 사람들은 한 마리 팔아서 뭐 500 이상 남길 수도 있고, 못 팔면 뭐 100만 원도 못 남길 수도 있고. 그럼 또 저 궁금한 게 하나. 한 달에 한 마리를 잡으신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한 마리를 잡아서 한 달 동안 판매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축을 하게 되면 그 가공장에서 1차 가공장에서 우리가 도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저희 두 개가 있으면 이거를 부위별로 발골을 합니다. 그럼 덩어리가 나와요. 뭐 설도라든지 뭐 우둔 이런 식으로 등심, 그거를 크게 진공 포장을 해요. 이 진공 포장을 해서 2차 가공장으로 넘기거든요. 이거를 그 유통기한 상으로는 한 2달 동안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택을 뜯지 않는 이상. 근데 팔아본 결과 한 달 안에 소비하는 게 가장 좋고, 또 바로 소비한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왜냐면 약간의 숙성이 있어야 또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 달 이내 안으로 이걸 팔아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절반씩 판다고 보시면 돼요. 절반. 2주에 반마리씩. 반마리씩. 그게 이제 제 패턴이랑 좀 지금 맞아 떨어져가지고. 왜냐면 내가 릴스도 만들어야 되고, 또 농장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패턴이 2주에 반마리 파는 게 약간 맞더라고요. 그러면은 OEM이면은 그 대표님이 직접 뭐 발굴을 하고 정육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만약에 팔로만 뭐 확실하게 해서 주문만 받으면 이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아닌가요? 무궁무진하죠.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폭발적으로 판매를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큰 기업들이, 쟁쟁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 특히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대기업이 이제 설로인. 걔들은 광고를 엄청 떼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이 아니고 큰 기업이기 때문에 재고 남을 걱정을 안 해요, 걔들은. 왜냐면 다 재고 같은 경우에 그 넘길 수 있는 다른 작업장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가격 경쟁부터 해가지고 어떤 다른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나는 온라인 시장에 뛰어든 거니까 얘를 경쟁자로서 어찌 보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냐? 절대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색깔을 가지고 내 소비자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폭발적으로 키우면 정말 많이 팔리고 좋겠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 특히 이제 설로인이 가장 큰 업체고, 또 이제 제가 고기 팔기 전부터 좀 좋아했던 브랜드 카우스토리. 거기도 굉장히 큰 가공장이에요. 거기는 소도하고 뭐
뭐 돼지도 좀 하고 다른 어떤 가공품도 좀 하는데 여기도 온라인으로 정말 좋은 고기 팔고 있는데 애들이랑도 경쟁이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큰 업체들 이미 오래 했고 그리고 거기는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지 농장도 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처럼 하려면 나도 뭐 투자를 받고 사람들을 더 불려가지고 이렇게 뛰어들어야 되는데 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해보니까 결론이 났어요. 일단은 나는 장사에 소질이 없구나. 그러니까 장사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쪽이 아니에요. 기획하고 연출하고 이런 쪽에서 재미를 느끼고 하는 사람이지 막 이걸 막 더 어떻게 경영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이 OEM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정육해주고 패킹해주고 택배 보내주잖아요. 그럼 이거의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돼요? 뭐 건당이에요. 건당으로. 건당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제 나는 수익이 한 마리 팔았을 때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직접 해서 하면 이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더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하면 내가 일을 하던 사람을 구하던 그것도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OEM이 오히려 더 저는 OEM이 진짜 좋은 방식 같은데요. 맞아요. 방향 설정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파워가 세지면 뭐 한 달에 뭐 2마리 3마리도 혼자 팔 수 있을 규모면 그때는 나오는 걸 고려해봐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던데 그 이제 발굴 하시는 분들이 출장도 다니신다며요. 오늘 한 마리 소 잡아줘요 하면은 와가지고 한 마리 정육 작업해주는데 80만 원이라 그랬나? 그래요? 그 정육점에서 그렇게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정육점에서 직접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팔아야 이걸 사람도 쓰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서 확실히 쉽지 않구나. 쉽지 않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그 여성분들이 요리하는 거 약간 숏폼이나 이런 걸로 릴스로 해서 되게 잘 되던데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흐름이 있어요. 요리 컨텐츠 해가지고 요리 하는 거 뭐 레시피 정리해주고 그런 거 하면 그게 조회수가 괜찮아요. 그 반응이 좋아요. 팔로워도 유입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팔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뭐 이걸로 인플루언서가 되겠다 개념이 아니고 이걸로 내가 뭐 조회수로 수익을 얻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고기를 팔기 위해서 이걸 뛰어든 거기 때문에 요리를 하더라도 소고기 요리 그렇죠. 그런 어떤 한정적인 주제로 해서 막 일반적인 그냥 요리 뭐 인플루언서랑은 약간 결이 다른 그래서 농장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사는 이야기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기 요리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조회수 한 10만 정도씩 나오면 10만 나오면 좀 주문 건수가 좀 달라지나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릴스라는 영상을 올리면 주문이 들어와요. 근데 또 이게 약간 특이한 게 그러니까 조회수가 터지는 영상이 있고 조회수는 별론데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영상이 있고 보니까 약간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가 좋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회수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또 좀 애매하고 근데 핵심은 고기를 많이 팔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팔기 위한 걸로 항상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릴스도 비슷한데 올려보면 한 4가지 유형이 있어요. 4가지 크게. 하나는 매출이 잘 나오는 영상. 그러니까 조회수에 상관없이 이상하게 관련 이제 고기가 많이 팔리는 영상이 있고 두 번째는 팔로우가 많이 유입되는 영상이 있어요. 팔로우. 그 세 번째는 조회수만 그냥 많은 영상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컨텐츠를 저장하는 횟수, 공유 저장 이게 많은 컨텐츠가 있고 그래서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걸 다 갖춘 영상이 제일 좋아.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다는 영상. 그러니까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으면 이 4가지 모두가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모든 영상이 뭐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반응이 좋았던 것들, 그러니까 이 다양한 4가지 반응, 크게 4가지 반응에서 요리 영상을 올리니까 거기가 많이 팔리더라. 근데 조회수는 좀 낮을 수가 있다.
그리고 좀 웃기고 재밌는 걸 올렸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좋고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요리 레시피만 올렸어요. 레시피. 이거는 저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팔로우 유입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뭐 쇼핑한 거 리뷰, 무인양품에서 뭐 샀는데 그거 리뷰하는 거는 또 정보니까 이것도 팔로우가 되게 유입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정보여도 저장이 많은 게 있고 팔로우 유입이 되는 또 정보가 있고, 이게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로 수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고 계속 어떤 지점이 사람들을 터치하는지 세분화 이렇게 좀 쪼개는 그런 작업이 되더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해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계속 성장시키고. 고민 중에 일단은 1년은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상 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지금 이 조회수 막 10만씩 나온다고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우리 여기 만나기 전에도 하나 작업하던 거 있어가지고 하나 올리고 왔는데, 지금 한 시간 좀 넘었죠. 지금 5천 나왔거든요, 조회수. 와, 그럼 진짜 높네. 보통 올리면 뭐 제가 나오면 한 10,000, 저 와이프 나오면 뭐 30,000, 뭐 물건 리뷰하면 뭐 20,000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이 9개 있잖아요. 이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건 얘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걸로 팔로우가 가장 많이 유입된 건 어떤 영상일까? 한번. 팔로우. 무인양품. 맞아요, 이게 보면 이제 좋은 게 인사이트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얘는 저장도 되게 많고, 팔로우가 얘로 40명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회수가 더 높은 영상인데, 얘는 팔로우 유입이, 저장도 좀 더 적고, 팔로우 유입이 19명.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올리면 10,000에서 뭐 한 30,000 정도 나오고. 혹시 매출이랑 가장 직결됐었던 컨텐츠가 있다면?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거 12만 막 13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걸 보여주면 매출이 좀 직결이 되죠. 이런 것들. 이거 조회수가 10,000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매출이랑 그래도 좀 연결이 되고. 저는 계속 하실 것 같아. 이거를? 뭔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분석도 하고 계시고 기획도 계속 더 디벨롭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계속 데이터도 쌓이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뭔가 딱 아다리 맞으면은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4마리, 8마리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러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내가 버틸 수 있을지, 첫 번째. 이게 만약에 주문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대표님이 힘들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CS? CS도 있고. 그러니까 주문이 많이 늘어나면 제가 물리적으로 힘든 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주문이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의 물리적인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은 일주일에 릴스를 적어도 한 4개는 올리자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4개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너무 일주일에 4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릴스니까 쇼폼이라서 1분 내외 한 30초에서 1분 사이 영상이라서 너무 힘들어. 근데 더 많이 유입하려면 하루에 1개는 올려야 돼. 그럼 농장 할 수 있겠냐고. 아무튼 그런 것들의 어떤 과부하.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모르겠...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대표님은 그거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냥 겸손 떠는 적이 아니고 한 2달, 한두 달 됐을 때는 이게 맞나? 나 그만해야 될까? 이 얘기를 계속 입에 달고. 진짜요? 지금도 뭐 전혀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벤치마킹할 업체들 있어요? 혹시?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유입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 잘 판매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그 쇼폼 벤치마킹. 쇼폼. 실제로 고기를 판매하거나 뭐 특별히 고기가 아니더라도 요리 뭐 레시피나 이런 거 올려서 자기가 뭐 직접 만드는 뭐 채소든 과일이든 뭐든 뭐 판매하는 그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데를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요즘 막 잘 나가는 쇼폼들 보면서 비슷하게 시도를 하긴 했는데 그게 내 색깔을 가져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찾고 있어. 중간을 내 색깔도 가져가면서 요즘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런 잘 나가는 쇼폼들도 참고를 많이 해요. 비슷하게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혹시 안 하세요? 네, 스마트 스토어 안 하고 저기 그냥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다 해도 광고를 써야 이게 노출이 되는 거라서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한우 광고 인터넷 당장 검색해도 엄청 빡센데 내가 그 푼돈으로 광고해서 이걸 뚫을 수 있을까? 절대 안 되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도 의미가 1도 없죠. 특히 광고비 다 써버리면 내가 뭐 이거 광고비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유튜브랑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방법이 항상 보면 스마트 스토어로 진입해가지고 맞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트래픽을 쏘면은 그게 랭킹이 올라가잖아요. 처음에는 자사몰로만 하면은 사실 자사몰의 트래픽은 완전 제로잖아요. 그 트래픽을 다 인스타든 유튜브든 거기서 쏘는 건데, 근데 이걸 스마트 스토어로 쏘면은 스마트 스토어 랭킹이 맨 처음에는 아예 저 바닥에 박혀 있어서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막 한 뭐 10페이지에 있다가 9번째에 있다가 점점점 앞으로 오면서 이제 나중에는 스마트 스토어 자체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저도 좀 해봤고, 그래서 그런 방향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이제 그러면 트래픽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운영하는 사이트의 트래픽을 보면 과연 스마트 스토어로 바꾼다 해서 그러니까 광고하고 있는 업체들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모르겠어요. 스마트 스토어도 똑같거든요. 처음 만들면 누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뭐 상품을 올리거나 해도 이게 당연히 위로 노출될 게 없는데 뭔가 거기로 트래픽 쏴서 실제로 구매 연결이 되고 하면은 처음에 좀 그 버프를 주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첫 판매자,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점점점 올라가고, 나중에는 여기 스마트 스토어 검색으로도 유입이 되고, 자체 트래픽으로도 하고,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1페이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뭐 2, 3페이지든, 한우는 한 10페이지 안에만 들어와도. 그런가. 한우, 그러니까 검색해도 너무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완전 좀 세부.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디자인적으로 제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이제 제 색깔을 살리려면 자사몰이 훨씬 좋겠다 생각을 해서.